중간에 끊겨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도와주질 않네요. 그래서 이제 MBTI는 이제 그러한 한계들을 갖고 있고, 좀 더 이제 OB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성격 모형이 빅5 모형입니다. 그래서 빅5 모형에서는 사람들의 성격을 5가지로 단순화했고요. 그래서 먼저 위양성 같은 경우에는 사교성과 친화력이 뛰어나면서 자신의 주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그런 성향의 사람,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좀 더 이제 편안해하는 그런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의 반대쪽에 있는 이제 빅5 모형에서는 이제 스펙트럼 상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향성, 이제 외향적인 정도 또는 이제 내향적인 정도, 물론 이제 그 양쪽 끝에는 내향성과 외향성이 있지만 이제 그 중간 그 정도에 따라서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향적인 사람들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사람이 있게 되면은 좀 이제 불편해하고 뭐 그러니까 두 명, 세 명 있을 때는 좀 편안해, 뭐 어느 정도 편안하다가 좀 더 이제 그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불편해지는 그러한 이제 경향의 사람들이고, 여기서 이제 외향적인 사람들은 뭐 사람들이 많아도 뭐 별로 불편하게 느끼지 않는 좀 더 편안해하는 그런 성격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친화적인 사람들은, 친화성은 협동적이고 따뜻하면서 이제 신뢰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을 잘 따르는 그런 수능적인 성격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좀 더 도와주고 살펴주고 믿어주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잘 따르고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따라주는 순응하는 그런 사람들. 자, 성실성은 책임감과 이제 신뢰도가 높으면서 조직화되어 있고 변함없이 임무수행에 철저한 그런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신뢰할 만한 그런 성격의 사람들이죠. 그다음에 감정적 안정성은 이제 차분하면서 자신감 있고 확신을 갖고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학자에 따라서는 반대로 신경질성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을 신경질성, 뉴로티시즘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안정적인 사람들은 대체로 스트레스를 이제 견딜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방성은 새로운 것에 관심 있어 하는 성격으로서 뭐 창의적이고 호기심도 많고, 그래서 예술적으로 감성이 풍부한 그런 사람들, 좀 열려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빅5에서는 MBTI와는 다르게 각각의 성격을 이제 연속선상에서 살펴보고 있고, 물론 이제 그 한 사람을 하나의 성격만 가지고 측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차원마다 이제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그것을 그 사람의 성격을 판단해야 돼, 그 사람 자체를. 그래서 각자 여러분들도 이 5가지의 기초에서 여러분의 성격을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적합한 뭐 직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각자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빅5 모형에 따라서 그러면은 이 성격이란 5가지 성격을 가지고 행동, 성과를 예측했을 때 상당히 설득력 있는, 상당히 유의미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향적인 사람들은 대체로 일과 삶에 대한 행복 수준이 높은 사람들, 높게 되고, 내향적인 사람들보다 좀 긍정적인 감정이 많고,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좀 표현이 좀 자유롭죠. 사람들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이 필요한 직무에서 성과가 높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 상호작용이 많은 직무 뭐가 있죠? 뭐 고객을 직접 이제 대하는,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 또는 뭐 판매원, 그렇죠? 또는 뭐 하나의 직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매니저들도 부하 직원들과 또는 자신의 상사 직원들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많이 필요로 하죠.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들은 이제 주장이 강하면서 리더가 되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점으로서는 충동적인 경우가 있고 위험한 행동을 하는 뭐 사람들 사이에 어떤 그 갈등을 빚을 수 있는 왜냐하면은 요양적인 사람들은 좀 더 쉽게 얘기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말을 좀 더 내향적인 사람들은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하지만 외향적인 사람들은 좀 더 쉽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좀 이제 갈등을 빚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친화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겠죠. 잘 따르고 수능적이고 뭐 따뜻하게 보살펴주고 하기 때문에 그 수능적이기 때문에 이제 규칙도 잘 지키고요. 직무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고 친화적인 사람들 또한 이제 그 사람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필요한 그러한 직무에서 성과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 영업 뭐 이런 서비스 제공하는 그러한 사람들, 매니저들의 경우에도 친화적인 사람들이 좀 더 인기가 있을 수 있겠죠. 적합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방적인 사람들, 새로운 경험에 개방적인 사람들은 학문과 예술 분야에 좀 더 성과가 높겠죠. 좀 더 창의적이면서 효과적인 리더가 되는 경향이고, 애매한 상황에서도 좀 더 편안해 할 수 있는, 좀 더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사람들보다는 애매한 상황에서 좀 더 편안해 하고 조직 변화에 잘 대처하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는, 그렇죠? 변화에 좀 더 잘 적응하는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훈련과 연구직에서도 이제 성과가 높은 편이고, 뭐 훈련도 이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연구직의 경우에도 새로운 것을 발견 또는 뭐 검증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서 개방적인 사람들의 성과가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실한 사람들은 이제 믿음직하고요. 그렇죠? 주의 깊고 철저하고 계획적이고 규칙적이면서 근면하고 인내심이 있고 성취지향적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식 수준도 높겠고요. 직무 성과도 대체로 높은 편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그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규칙적이기 때문에 좀 더 근면하게 열심히는 하지만 변화에는 좀 잘 적응하지 못하는 복잡한 기술을 습득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그래서 훈련이라든가 어떤 변화되는 상황에는 잘 적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고 좀 더 이제 조직화되어 있고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이 있지 않을까. 또는 이제 새로운 것들 학습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것들을 이제 수행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성실한 사람들이 좀 변화하는 상황에서는 뭐 좀 창의적이지 않은 그러한 단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감정적으로 안정적인 사람들은 이제 일과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낮겠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견뎌야 하는 그런 직무에서 성과가 좀 높은 편일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감정 노동을 많이 해야 되는 고객 서비스나 뭐 텔레마케터 뭐 이런 직종에서 감정적으로 안정적인 사람들의 성과가 높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표 5-2는 좀 더 빅 파이브 모형과 이제 그 행동 또는 일반적인 특성들을 좀 더 다른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평정성은 이제 감정적 안정성입니다. 감정적으로 안정적인 사람들은 부정적 사고나 부정적 감정이 적고요. 뭐 지나치게 경계하지 않고 뭐 스스로가 이제 감정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좀 자신감이 있고 굳이 경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과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이제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외향적인 사람들은 대인관계 기법이 상당히 양호하고 사회적 지배력을 갖고 있고 감성적 표현이 이제 풍부하고 그렇죠. 높은 성과라고 되어 있는 이제 그 스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친화성과 마찬가지로 스타가 표시되어 있는 것은 이제 사람들 사이에 그 상호작용이 필요로 하는 그런 세일즈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특히 성과가 높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외향적인 사람들 이제 그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고 일과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방적인 사람들은 이제 학습을 잘하고 새로운 것들을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창의적이고 유연하면서 이제 좀 자율적이고 그래서 훈련 분야에서 좀 성과가 높고 리더가 되는 경우가 있고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고 예, 그런 특징을 갖겠죠. 친화적인 사람들은 이제 물론 친화력이 있고 이제 복종 또는 이제 수능성이 좀 높고 그 상호작용이 필요한 직무에서 성과가 높은 편이고 일탈적 행동을 적게 하겠죠. 수능적이라는 것은 일탈적 행동과 반대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성실한 사람들은 이제 그 노력과 끈기가 뛰어나고 의욕과 자제력이 높고 조직력, 기획력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과가 높고 리더가 되는 경우가 있고 재미있는 것은 이제 건강하면서 장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성실한 사람들은 좀 더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고 이 규칙성은 건강과 장수에 보탬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도 장수하고 싶으면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이제 성실하면 됩니다. 성실성이 이런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뭐 빅5에서 이제 많은 것들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 위에도 다양한 또 의미가 있는 중요한 그런 성격들도 있습니다. 한 5가지 정도를 정리를 했는데 마키아벨리즘이 있습니다. 마키아벨리언들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이제 수단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그렇죠? 어떠한 방법을 써서든 간에 목적을 달성하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떠한 수단을 쓰든지 간에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마키아벨리언들은 실용주의적이고 공격적이고 뭐 조작을 해서라도 어떤 수단을 써도 뭐 크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뭐 이탈적 행동도 자주 보여주고 뭐 이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권모술수에 능하고요. 이 사람들의 직무 만족 수준은 어떨까요? 마키아벨리언들의 직무 만족 수준, 스트레스는 어떨까요? 직무 만족 수준은 낮고 스트레스는 많이 쌓이겠죠.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 뭐 스스로도 그러한 그 좋지 않은 방법들을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가 쌓이겠죠. 또한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비난할 수 있겠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리 좋지 않을 것이고요. 이 사람들이 그 마키아벨리언들이 좀 더 성과가 높은 분야는 어디일까요? 어떤 분야? 특히 협상에서 성과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후반부에 그 중앙사 이후에 협상론을 다루기도 하지만 이 협상에서는 이제 그 아주 다양한 그런 전술이 활용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 좀 더 뭐 부정직한 비윤리적인 이러한 그 전술들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마키아벨리언들은 그런 좀 부정적인 그런 전술들도 뭐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과감히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협상에서 좀 더 성과가 높은 편이고 또한 이제 성공 보수가 높은 분야 예를 들면 뭐 M&A를 성공했을 때 많은 이제 그 보수가 주어지죠. 대가가 주어질 때 이런 많은 대가를 얻기 위해서 그런 좀 비윤리적인 그런 전술들도 많이 활용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분야에서 마키아벨리언들의 그 성과가 높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날시즘이 있습니다. 뭐 그 자아도취, 오만하고 지나친 자존심을 갖고 있으면서 지나친 존경을 요구하는 그래서 자신이 특권적 자격이 있다고 보는 그런 사람들, 자아도취적인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 나르시즘과 카리스마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리더십의 소리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물론 이제 그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이 나르시즘을 갖게 되는 그런 이제 인과관계가 있을 수는 있는데, 또한 이제 이러한 사람들은 나르시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이기적인 성향을 갖고, 성과 평가 인사고과에서는 어떨까요? 부하 직원이 나르시즘적이다, 나르시시스트다. 라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좋은 평가를 주지는 않겠죠. 그래서 성과 평가에서 낮게 평가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 자아 평가인데, 핵심적 자아 평가는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직무 만족 부분에서.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역량, 가치에 대한 종합적 평가로서 자존감, 셀프 에스팀이죠. 자신감, 셀프 이피커시, 내적 통제 위치, 로커스 오브 컨트롤 중에서도 이제 인터널 로커스 오브 컨트롤, 자신이 성과를 주변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 자신이 열심히 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감정적 안정성. 감정적 안정성 이제 빅5에서도 나오는 성격인데 핵심적 자아 평가를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감정적 안정성을 그 중에 하나로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효과적이고 능력 있으면서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고, 그렇죠. 굉장히 이 네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을 경우에 상당한 일종의 이제 자산이 될 수가 있겠죠. 그 3장에서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직무 만족성이 높다고 했죠. 자, 그렇지만 이제 그 네 가지가 감정적 안정성은 이제 개인의 독특한 선천적인 특성일 수 있을 것 같고, 자존감이나 자신감의 경우에는 좀 좀 바뀔 수도 있는, 후천적으로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좀 바뀔 수도 있는, 성격으로까지 얘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이제 이 네 가지를 핵심적 자아 평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셀프 모니터링이 번역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의미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만 자신을 잘 이제 모니터링을 잘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신을 모니터링해서 주변 환경과 자신을 잘 맞춰나가는 그런 사람들, 자기 점검이라고 했는데 아주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자신의 행동을 이제 외부 상황에 잘 적응시켜 나가는 사람들, 동물로 본다면은 카멜레온적 사람들, 그렇죠. 실제로 이제 카멜레온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잘 관찰하면서 행동을 같이 하고 이러한 사람들, 셀프 모니터들. 그래서 성과 평가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높은 점수를 잘 받겠죠. 인사고과를 잘 받겠죠. 잘 맞춰 상황에 맞춰서 잘 행동을 하기 때문에 승진도 잘하고. 자, 이 사람들의 이제 단점으로서는 조직에 대한 헌신이 낮겠죠. 왜냐하면은 나는 어디든지 가서 다 적응할 수 있고 승진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일단 좋아하는 아니면 내가 마음에 드는 조직에서 나는 어디든 승진할 수 있다. 쉽게 적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조직에 대한 어떤 헌신은 낮고 이직을 자주 하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적극적인 성격은 굉장히 이것도 이제 그 조직의 입장 또는 상사의 입장에서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성실성과 더불어서 적극적인 성격을 좋아하겠죠. 기회를 포착해서 주도권을 갖고서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때까지 추진력 있게 행동하는 이런 그 성격을 의미하고 리더나 변화 주도자로서 행동하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좀 상황이 어려운 때 그 리더가 될 수 있는, 변화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격에서 상황이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토론했던 것처럼 그 상황 변수 또는 이제 조절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는 이제 앞에서 특히나 이제 빅5에서 그런 성격에 따라서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그 성격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그 행동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는 자신의 성격대로 행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그런 조절 변수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에서 이제 유전 요인이 더 중요하고 유전 요인만 중요하면은 뭐 그 성격에 따라서 대부분 행동을 하겠지만 이 환경 요인도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환경 요인의 영향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상황에 따라서 달리 행동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이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상황 강도 이론입니다. Situation Strength Theory. 성격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상황의 강도에 달려 있다. 그래서 강한 상황에서는 성격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상황이 약한 상황에서는 강도가 약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성격대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황 강도는 뭐 규범이나 지침, 기준 등이 행동에 영향을 주는 정도이고 이제 그런 상황이 얼마나 강한지 그것을 네 가지에 따라서 구분해 보면 명확성. 이 명확성은 근로 의무나 책임에 대한 지침이 분명한 정도. 명확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직무기술서상에 이 직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라고 명확히 정해져 있을수록 명확할수록 자신의 성격대로 행동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없을 경우에는 이게 좀 더 불명확할 경우에는 자신의 성격대로 행동할 수 있는데 그러한 지침이 분명하고 명확할수록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성격대로 하지 못하고. 자, 그 다음에 일관성 측면은 근로 의무나 책임 지침들이 서로 일관적인 정도. 그래서 직무기술서당에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지침들이 수미일관되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으면 자신의 성격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그 일관된 지침대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제약성은 개인이 결정하고 행동할 자유가 통제권 밖의 힘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 정도. 즉 자율성이 없다는 거죠. 개인의 자율성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그 제약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향력은 이제 의사결정이나 행동이 조직이나 조직 구성원, 고객, 공급자 등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중요하고 중요한 직무일수록 실수가 커다란 그런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게 명확성, 일관성 이런 제약성이 강하다는 거죠. 그만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영향력이 강할수록 중요할수록 명확한 지침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성격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그 지침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이러한 이제 상황 강도가 강할수록 자신의 성격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그러한 지침이나 규율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 강도가 얼마나 강한지가 성격과 행동 사이의 어떤 그 관계를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조절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상황 그런 그 이론으로서 특성 활성화 이론입니다. 특성 활성화 이론은 좀 약간은 좀 그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자, 하나씩 살펴보면은 또 번역도 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고쳐셔야 되고 자, 어떤 상황이나 사건 개입이 개인의 특정 성격을 활성화시킨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일어나는 것으로서 어떠한 직무에 있게 되면 어떤 지위에 있게 되면은 그 지위에서 필요로 하는 성격이 활성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원래는 이제 뭐 연예인들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내성적인 성격을 원래 갖고 있었지만 뭐 연예인들은 이제 내성적이면은 굉장히 안 되죠. 좀 더 외향적이어야 되고 그런 연예인이기 때문에 이제 외향성이 액티베이트 되는 활성화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내용을 요구하는 그런 직무에 있게 되면은 특정 성격이 활성화된다는 거죠.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러한 지위에 또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되면은 그러한 성격이 오히려 활성화된다는 것이고 표 5-3 같은 경우에는 빅5 성격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특성들이, 어떤 성격들이 활성화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에서 이제 구체적 뭐 성향보다는 이제 직무 요구, 그 직무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구체적 요구 성향보다는 구체성을 요구하는, 뭐 세심함을 요구하는 그러한 직무. 두 번째는 사회적 기법을 요구하는 직무이냐, 경쟁성을 요구하는 업무인지, 혁신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인지, 감정 조절, 시간적 압박을 요구하는 그런 직무인지. 그래서 첫 번째 그 높은 점수의 직무는 이제 그러한 그 직무에서 요구하는 성향이 높은 직무들. 그래서 항공 관제사 같은 경우에는 세심함, 아주 구체성을 요구하는 그러한 직무죠. 두 번째 낮은 점수의 직무는 이제 반대로 그 구체성을 요구하지 않는 직무, 산림 관리원, 그렇죠? 뭐 여성 안마사, 뭐 이런 사람들은 아주 구체적이고 세심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러한 이제 그 직무들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그 활성화되는 그러한 높은 점수의 그런 직무를 요구하는 그런 직무에 있게 되면은 어떠한 특성들이 활성화되는지. 그래서 구체성, 아주 세심함을 요구하는 그러한 직무에 있게 되면은 성실성이 활성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항공 관제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구체적이고 세심해야 되죠. 세밀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세밀함, 뭐 구체성을 요구하는 그런 항공 관제사에 있게 되면은 성실성이 이제 활성화된다는 거죠. 원래는 그 사람이 성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직무, 공인 회계사를 맡고 있게 되면은 결국에는 성실함이 발현돼서 그 액티베이트 돼서 이제 성실해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사회적 그 기법을 요구하는 직무, 대표적으로 성직자나 치료사, 안내원들이죠. 그렇죠. 다른 사람과 주로 이제 말로써 뭐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야 되는 성직자, 그렇죠.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이제 이러한 직무에 있게 되면은 외향적이게 되고 친화적이게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경쟁적인 업무를 요구하는 스카우트, 그렇죠. 경쟁적인 그러한 그 업무를 해야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외향적이어야 되지만 친화성은 떨어지는, 친화적이면은 수능적이면은 이런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비친화적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혁신성을 요구하는 영화 배우, 뭐 어쨌든 혁신성을 요구하는 그런 직무에 있게 되면 개방적이게 된다는 거죠. 개방성이 활성화된다는 거죠. 혁신적이려면 계속해서 좀 더 문을 닫고 있으면 안 되죠. 좀 더 자유롭게 좀 더 문을 열어두고 좀 더 호기심도 갖고 뭐 이러한 그 개방성이 이제 액티베이트 된다는 것이고, 감정적 안정성을 요구하는 직무, 뭐 교도관 같은 경우에는 개방성을 요구하고 친화성, 뭐 반대로 이제 그 신경질, 좀 더 이제 감정적 안정성을 요구한다는 거죠. 신경증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감정적 안정성이 액티베이트 된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죠. 그다음에 시간적 압박은 이제 방송 해설가, 뭐 그 생중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정확히 시간을 맞춰야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실해야 되고, 성실성이 액티베이트 되고, 감정적으로 이제 감정적 안정성이 액티베이트 되는, 신경질성은 좀 줄어들게 되는 그러한 이제 경향으로 액티베이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성 활성화 이론은 이제 어떤 성격을 요구하는 그런 직무에 있는지에 따라서 실제로 그런 그 성격이, 그런 특성이 이제 액티베이트, 활성화된다는 그런 이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적합성, fit theory들인데, 성격 또는 개인과 직무 사이의 적합성, personality 또는 이제 person이라고도 하고요. personality job fit theory고요. 이 이론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성격과 직무가 일치할 때
직무 만족이 높고 이직이 적어진다는 거죠. 잘 맞을 때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잘 맞지 않으면은 이제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표 6-5는 5-5인가요? 홀랜드가 1997년에 빅5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자신이 개발한 이 6가지 그 성격에 따라서 이게 잘 맞았을 때 적합한 직무가 있다는 거죠. 잘 맞는 직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 뭐 많이 사용하는 그 성격 유형은 아니긴 한데 한번 쭉 살펴보면 현실형적인 사람들은 이제 기술, 체력, 뭐 조정을 바탕으로 한 육체적 활동을 선호하는 사람들이고 소심하고 뭐 소심한지 왜 소심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실하고 고집이 세고 뭐 안정적이고 수능적이고 실용적이고 그래서 대체로 이제 그 육체적 활동을 선호하는 뭐 정비공, 선방공, 조립공, 농부 뭐 이러한 직업이 잘 맞다는 거죠. 핏하다는 것이고요. 탐구형적인 성격, 사고력이 있고 뭐 조직력, 이해력이 요구되는 활동을 선호하는 사람들, 탐구적이죠. 분석적이고 호기심 있고 독립적이고 독창적이고 그렇죠. 좀 개방성과 좀 유사한데 뭐 생물학자, 경제학자, 수학자, 보도 기자 이런 사람들이 적합하다고 하고 이런 직무가 친화형적인 사람들은 앞에 이제 빅5에서 친화성이 있었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육성시키는 활동에 주력하고 사교적이고 친절하고 이해심이 있고 협력적이고 뭐 사회봉사자나 뭐 교사, 상담가, 임상심리학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직무가 적합하다고 하고요. 보수형적인 사람들 탐구형과 좀 이렇게 그 반대되는 그런 성격일 것 같은데 제도적 규제와 질서 명백한 활동을 선호하는 그렇죠. 확인하려 하고 뭐 능률을 중시하고 실용적이고 상상력 있고 상상력 부재입니다. 상상력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상력 부재 합쳐야 되고 비탄력적이고 회계사나 기업 관리자 또는 은행 출납원 사무서기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직무가 적당하고요. 사업형의 사람들은 이제 상대방에 대한 영향이나 언변 활동을 선호하는 좀 자신감 있고 야망 있고 오만하고 정력적이면서 권력 지향적인 그래서 변호사라든가 부동산 중개업자, 뭐 대외 홍보 전문가, 중소기업 관리자 이러한 그 직무에 적합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술형적인 사람들은 이것도 이제 그 개방형적인 사람들과 유사하겠죠. 창조적이고 비체계적인 모완 활동을 선호하는 받아들이는 사람들, 상상력 있고 무질서도 받아들이고 실용적이고 이상적이고 감성적인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대체로 이제 그 예술가들이 맞겠죠. 화가, 음악가, 작가, 실내 장식가 이런 직무가 적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그러한 성격을 요구하는 직무에 있게 되면은 잘 맞고 직무 만족이 높아지고 이직이 줄어들고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 동일하진 않다 하더라도 그 이웃하고 있는 그러한 성격, 그러한 그 사람이 그러한 그 직무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맞지만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상극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현실형적인 사람들이 친화형을 요구하는 그런 직무에 있게 되면은 굉장히 안 맞다는 거죠. 직무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고 이직하려 할 수 있고 또는 이제 탐구형적인 사람이 사업형을 요구하는 그런 직무에 있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좀 더 가까울수록 물론 일치할수록 가장 좋고 이웃하는 그런 직무를 가졌을 때 좀 더 적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개인 조직 적합성 이론도 있습니다. 이제 앞부분에서 이제 개인과 직무, 여기서는 개인과 조직 적합성입니다. 그래서 개인 성격 및 가치와 조직 문화가 적합할 때 직무 만족이 높고 조직 몰입이 높고 이직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이론인데 여기서 이제 빅5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외향적인 사람들은 이제 주장적이고 서로 이제 자신의 어떤 주장을 하고 서로 논쟁도 하고 이런
문화, 팀 지향적인 문화에 더 적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더 팀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뭐 토론도 하고 협력하고 뭐 이러한 조직에 적합할 수 있겠고, 친화적인 사람은 이제 주장적인 조직보다는 이제 지원적, 서로 이제 서포트하는 조직에 좀 더 따뜻하게 배려하고 이런 문화에 적합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개방적인 사람들, 새로운 것이나 경험에 개방적인 사람들은 표준화된 조직보다는 이제 혁신을 강조하는 조직에 맞겠죠. 좀 더 호기심을 또 충족을 시켜야 되고, 어떤 그 기존의 어떤 그 루틴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굉장히 따분해 하겠죠. 좀 더 혁신을 강조하는 조직에 더 적합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그 빅5 중에서 지금 두 개가 나와 있지 않죠? 뭐죠? 성실성하고 뭐 감정적 안정성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러한 사람들은 뭐 어떠한 조직에도 대체로 잘 맞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유형에도 조직 유형에도 잘 맞는 사람들인데, 성실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 개방적인 사람들과 좀 반대적이죠. 그래서 변화와 혁신이 잦은 조직에는 어울리지 않는, 그렇죠. 뭐 어느 정도는 이제 따라갈 수 있겠지만 변화와 혁신이 아주 자주 일어나는 그런 조직에는 성실한 사람은 잘 맞지 않을 수 있겠고요. 감정적으로 안정적인 사람들 또한 대체로 모든 조직 유형에 적합할 수는 있겠지만, 특히 그 감정 노동을 요구하는 조직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적합할 수 있겠죠. 감정적 불안정적인 사람들은 감정 노동을 요구하는 그런 조직에 전혀 맞지 않겠지만, 안정적인 사람들은 거기에도 잘 맞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러한 조직에서 성과가 높을 수 있겠습니다.